자, 오늘 시장 또 움직임들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대북주가 오늘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모든 테마들이요, 초기에 시작될 때는 이놈 저놈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테마주다 그러면 100개가 다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하지만 이제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는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안 가고 80개가 가요. 그 다음에 또 눌렀다가 또 다시 갈 때는 60개밖에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끝나고 또 한참 또 매집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또 올라오면서 한번 또 치고 올렸다 갈 때는 그때는 또 40개밖에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 부분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 내지는 뭐 삼육물산, 코아스, 뭐 이화공영도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쵸? 대북주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슈들이 이미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트럼프가 친서에 3자 회담이 있나에 그럴 수도 있다. 언젠가는 회담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이번에 오면은 깜짝 방문, DMZ를 방문했을 때 깜짝 만남은 없다.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지만 언젠가는 한번 보자.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했다 하는 거에서, 대북주가 그만큼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생각보다는 더 못 간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더 못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생각보다 더 못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런 이슈들로 올라갔을 때는 대북주는 정리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못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야 됩니다. 못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야 돼요. 못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야 되고, 대북주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부분이 가능한, 그래서 농업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농업 비료 뭐 그런 쪽들이 나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북주 부분들은 좀 어렵죠. 이란으로 좀 시각이 돌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북한의 이슈가 좀 많이 세계적인 움직임에서는 별거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추경을 다음 달 초에 확정을 하게 된다면 3분기 70%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추가 경정 예산이 초에 확정이 된다면 3분기에 추경 예산 70%를 집중 투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한때 한번 강하게 상승 부분들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또 속보가 하나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당한 또 강세 움직임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가 넘게 올라가 봤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에 마이너스 5% 정도로 어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실적 예상치가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시간에 또 강한 상승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도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한데, 일단 SK 하이닉스 자체는 또 세계 최초 또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추경이 확정되게 된다면 어쨌든 국내 시장은 조금이나마 더 강세를 유지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들은 있겠죠. 다만 추경이 확정돼야 될 문제이고, 추경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따로 있어요. 추경에 대한 관련들이 따로 있고,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이겠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관련주로 새롭게 편입이 된 종목들, 그것들이 1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 영상 보시면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 그죠? 그래서 스마트 제조 오늘도 관련주가 좀 튀었었죠. 오늘 뭐 조금 튀다가 말았는데 로보도 오늘 한 14% 추가 상승이 나왔고, TPC 그 다음에 APS 홀딩스 같은 등등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외에 한 가지를 관심있게 더 본다라면 아마도 수소차 쪽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소차 쪽. 그래서 미래먹거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줬고, 또 좀 그 기술력이 하이 테크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조선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돼야 될 건데,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움직였어요. 일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어오는 1년 반짜리 하락 추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요 자리를 못 넘어가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고, 왜 여기서 못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지는 이거 하나만으로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태를 못 넘어가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갭상승으로 이걸 위를 뚫어 가지고 튀어버리면 한 번 더 레벨업 2150 봐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갭하락으로 이렇게 툭 하니 끝나서 음봉 처리가 돼버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아일랜드 갭이 됩니다. 아일랜드 갭. 이 아일랜드 갭이 또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면 그 아일랜드 갭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건데, 우리가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될 건데, 어쨌든 갭으로 뚫리고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주의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한 번 정도 속임수로 이렇게 강하게 올려쳐가지고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미 이런 거 나왔을 때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묶었던 것들을 아일랜드 갭으로 메꿔가지고 메꿔지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하락 추세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전의 것들도 쭉 봐보면은 자세히 보면 고점 만들었을 때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뭉쳐 있고 여기서 갭 떴고 여기서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쭉 장대 음봉. 그래서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오면 매우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런 하락이 나온다라면 인버스를 추가 매수하고 풋 쪽으로 시세를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가 오늘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반등 시도는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로 끝났고, 제가 어쨌든 시간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거 올라갈 때 미리 얘기 드렸죠. 6월 초 영상을 보시면 코스닥은 730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30까지 가면 현금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뭐 지금까지 더 떨어지면은 여기서 뭐 어쨌건 저점 매수 한번 할 수도 있고, 주식은 그죠, 고점에 지금 730에 산 사람도 많을 텐데 물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일단 좋겠죠. 자, 아무튼 지금도 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유난히 더 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일시적인 부분들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 대비하시는 게 코스닥으로서는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루 정도는 버틸만도 해요. 내일 목요일이라서 내일까지는 어떻게 버틸만도 한데, G20 정상회담 끝나면 또 이제 기대감 사라집니다. 트럼프 왔다가 가버리면 또 이제 사라집니다. 온다고 방한한다고 해서 대북주가 올라간 거고, G20 회담을 한다고 거기서 미중 무역 협상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강한 이런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였어요? 딱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가장 강한 것은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그 기대감이었고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G20 정상회담으로 인한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게 있던 거네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나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죠. 나 정치적으로 우리 독립 선 딱 그어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툭 하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사그라진 모습이라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특별한 게 있는 거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전 고점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시 떨어지는, 다우도 마찬가지죠. 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너무 의미 부여까지는 하지 말되 지금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종일 오늘 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시장은 많이 약한 상태, 체력이 약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소공투자 되시는 투자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